맛이 좀 새로운 게 저희들이 평소에 먹던 소금과는 좀 다르네요. 향이 있고. 이걸 먹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나 뭐 표현은 못 하겠어. 맛에 대해서는. 이 소금은 지저분 싫어야 맛있어. 시커먼 뭐 이런 시커먼 이런 뭐 이런 게 있어야 맛있는데 요새 소금은 너무 깨끗하니까 맛이 틀려. 아, 옛날 그 소금. 이거 어디서 구했죠? 충남 태안군 근흥면 낭금 갯벌. 지난해 5월 조용하기만 하던 이곳에 시끌벅적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자, 이렇게 더미판 작업을 하면은 부서지지 않은 갯벌 흙덩어리가 이렇게 부서집니다. 마치 오랜 과거 속으로 떠나온 듯한 이색적인 풍경에 사람들은 그저 신기한 듯한 표정이다. 이날 행사는 지금은 맥이 끊긴 태안 지역의 전통 소금 생산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태안문화원의 3년여에 걸친 복원 프로젝트로 되살려낸 전통의 소금. 그것은 바닷물을 가마에 넣고 끓여 만드는 자염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맛있네. 짭짤하다. 쓰지 않아서. 신기한 게 처음 소금에서는 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냄새예요. 신기한. 처음 들어보는 거 이거. 자염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고 주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주겸하고 이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거 지금 무슨 자짜인지도 모르고. 맛과 냄새가 전혀 다른 난생 처음 접해보는 낯선 소금. 그러나 이곳에 사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자염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냥 많이 했지. 근데 젊으셨을 때 옛날에 하셨대요. 내가 직접 짠물에다가 붓고다가 판겨. 내가 지금 82살인데 그장이 이거 갖고 새아치 사면은 큰 부자였어 그때. 소금이 많았다가서. 노인은 찾아온 이들에게 젊은 시절의 경험을 애써 설명했지만 그것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제는 이거 저걸 파서 너다 자시오. 거기 보이는 물로 아니 흙을 파세요. 그 바다 저기 지금 파는 거 봤거든요 지금. 흙을 파서 너다 자시면 많이 잡으시오. 바짝만 넣으면 그래 또 그래서 한잔 넣어요. 너 그래 봉다에 넣으면 옛날에 그 옛날에 본성을 이렇게 노인장관한테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었었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기 와서 딱 하나도 아까 봤거든요. 과연 여기서 지금 뭘 갖다 하는 건가? 그래서 물을 뱀으로 오래 저장해놨다. 현대인의 상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복잡한 생산 과정. 언제부터인지 기원조차 알 수 없는 이 독특한 소금 속에 그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사라져버린 잊혀진 맛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충남 태안반도. 서해에서는 보기 드물게 투명하게 맑은 물을 간직한 청정해역이다. 곳곳에 드넓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리아스식 해안과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천혜의 맑은 물 덕분에 예로부터 태안은 국내 4대 소금 생산지 중 하나로 손꼽혔다.
해안 곳곳에는 지금도 농토만큼이나 많은 천일염 염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태안소금의 명성은 천일염 때문이 아니었다. 불과 50년 전까지 해안에는 천일염전 대신 소금 굽는 버집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거기서 그 태우산도 땡들리 좀 여러 막 분자가 땡들리 소금 굽는 게 이래. 여기가 자체가 여러분. 옛날에 천일염이 어디 있을까? 충전이 저 화력 뭐 그래서 나무 산이 벌게벗었어 다 손까지 뭐 가마 소금하고 떼서. 봄, 가을, 볕이 좋은 계절이 되면 소금 가마를 떼는 연기와 간장을 다리는 듯한 구수한 냄새가 온 해변에 가득했다고 노인들은 전한다. 그 시절 소금 생산에 비지땀을 흘리며 불러대던 갯마을 사람들의 노래는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낭생가래 지리 4월 5일 반세기 만에 낭금 갯벌에서 다시 가래질 소리가 들려온다. 한댕이 떨어지는 것 보이면은 소금 날 끌려 힘나는구나. 다시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젊은 시절 자연 생산을 업으로 삼아왔던 노인들이 반세기 만에 소금 만들기를 시작했다. 원추향의 커다란 웅덩이를 판 노인들은 이윽고 그 가운데 말뚝을 둥글게 박았다. 통과 통자락. 저 밑에 저 말리는 흙은 저건 통자락이고 이건 통이요. 통이야 이거 통. 요건 통이고 옆에 말리는 데는 통자락이고. 용도를 이해하기 힘든 특이한 구조. 노인들은 이러한 소금 생산 방법을 통조금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통조금이란 이름 속에 자연 생산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다. 조금이 8일간 조금을 하는 조금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닷새 하는 조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3일이 짧죠. 그러면 이 조금이 어떠한 조금인지를 염환이가 그 조금 사이를 압니다. 그래서 그 조금 사이를 알면은 미리 소금을 해서. 조금. 노인의 말 속에서 마치 암호처럼 반복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하나는 소금을 만든다는 의미, 또 하나는 조수, 즉 바다의 물때를 뜻하는 조금이다. 물때와 소금 생산 방법을 같은 단어로 사용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염이 언제부터 생산됐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조선 초기의 문헌에 자주 언급되는 걸로 봐서 훨씬 그 이전부터 생산되어 왔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들 문헌 속에서 자염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수에 관한 것이었다. 그중 하나인 승정원 일기는 자염이 상현과 하현 사이에 특정한 기간에만 만들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움직임은 철저하게 주기적이다.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이 일직선에 놓이는 삭과 보름이 되면 바닷물 수위는 제일 큰 폭으로 움직이고 직각이 되는 상하현에는 인력이 약해져 가장 적은 폭으로 조금 움직인다. 따라서 사리 때 육지 깊숙이까지 드나들던 바닷물은 조금이 되면 육지에서 멀찍이 물러난다. 때문에 5일에서 8일간의 조금 기간에는 넓은 면적의 갯벌이 바닷물이 닿지 않는 마른 땅으로 남게 된다.
소금 기간 동안 뻘이 말라있는 곳에서만 만들 수 있는 소금. 동네 노인들이 자연 생산을 조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과연 이 말라붙은 갯벌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 것일까? (4월 6일) 통자락을 만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작업이 시작됐다. 갯벌에서는 마치 농부가 밭을 갈듯 일소와 함께 마른 뻘흙에 썰애질을 하고 있다. 염전이란 말의 유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옳지. 잘한다 이놈 무서. 잘한다 이놈 무서. 그리고 다시 덩이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뭉친 흙들을 모래알갱이처럼 곱게 으깬다. 이 과정은 매일 두세 번씩 조금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다. 이번 조금만 더 한 살이 나서 쉬어 이놈 무서워. 한 보름 쉬는데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소머리만 들어야지. 잘 부지런히요, 댕이. 아주 날과서 오늘 아주 소금 잘 들어가. (4월 9일) 썰애질과 덩이질을 반복하며 사흘이 지나자 갯벌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갯벌은 흔히 떠올리는 질척질척하고 거무튀튀한 모습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색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갔다. 개와 조개가 숨쉬던 살아있는 땅이라고는 믿겨지지 않게 허옇게 변해버린 갯벌. 닷새 엿새가 지나고 드넓게 펼쳐진 뻘은 백색의 땅이 된다. 노인들이 파놓은 통자락도 마치 눈이 온 것처럼 변해버렸다. 통자락에 부서진 흙알갱이에도 소금기가 가득 배었다. (4월 11일) 이제 사리가 턱 밑에 닿았다. 내일이면 그간 말라있던 갯벌 깊숙이까지 물이 차오를 것이다. 막바지까지 썰애질이 계속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때를 맞춰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한다. 통자락의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간통. 간통에는 이형을 엮어 두르고 찰진 뻘흙을 두텁게 바른다. 하지만 간통의 아래쪽은 흙을 바르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둔다. 여기서 재물밭이 내려가면은 요수에 들어가는 거야, 뺑돌이.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짠 물이 아니 올라오는 거죠. 그거요. 작업은 그러고도 계속됐다. 통자락의 바닥에 얇게 모래를 뿌리고 노인들은 7일간 갈아 말린 흙을 통 안에 다시 채워 넣었다. 더 땡겨서 다 땡겨. 여기서도 말릴게. 다시 흙을 메워 넣은 평평한 갯벌. 소의 나래질 흔적만이 지난 7일간의 노동을 말해주고 있었다. (4월 12일)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먹이를 찾는 도요새 무리들이 물길을 따라 빠르게 움직여 다니고 일주일 동안 말라있던 갯벌에 물이 차오른다. 사리가 시작된 것이다. 하얗게 마른 갯벌의 소금기를 빨아들이며 거침없이 밀려 들어온 바닷물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사이에 광활한 갯벌을 가득 채웠다. 드디어 바닷물은 통자락까지 뒤덮기 시작했다. 잘게 부순 흙으로 가득 채워진 1.5m 깊이의 통자락. 바닷물이 들어온 뒤 그 속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소금기 가득한 흙알갱이들 사이로 바닷물이 스며든다. 물은 2, 3일에 걸쳐 서서히 바닥으로 내려오고 그 사이 점점 염도가 올라가 간통에 모인 물은 보통의 바닷물보다도 대여섯 배 이상 더 짠 물이 된다. 쉼없이 흙을 갈아 말리고 다시 채워넣는 고된 작업들. 그리고 통자락의 특이한 구조는 모두 염도 높은 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물을 넣는 것이 그토록 고된 노동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소금을 많이 나기 위해서 또 이 땔감을 적게 들기 위해서 땔감을 적게 들면서도 소금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물을 통을 파서 통자락에 말려서 긁어 넣으면은 이님이 염도가 높아져서. 무엇보다 문제는 땔감이었다. 연료라고는 산속의 나무가 전부였던 시절 이들의 노동은 최소한의 연료로 최대한의 소금을 얻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4월 13일) 갑자기 장대비가 내렸다. 예기치 않은 비는 소금 생산의 가장 큰 적이다. 이게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 일이니까 옛날 흔들이 헛고생할 때도 많죠. 특히나 이제 장마철에 않고 이걸 다 말렸다가 한 맨날 두 맨날 비오면 소용없는 거지. 헛고생하고 많은 거예요. 다행히 흙을 말리는 조금 동안 내리는 비와 달리 통을 밀봉하고 사리를 맞은 뒤에 오는 비는 그다지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물때를 따라 한 달에 2번, 그것도 장마철과 동절기를 제외하면 한 해 고작 9번밖에 고를 수 없는 소금. 단 한 차례의 비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4월 15일, 살이 3일째. 이제 간통에 물이 다 찰 때가 됐다. 아침 일찍부터 물지개를 진 노인들이 통자락으로 모여들었다. 이번 조금은 물 좋은가 물로 갔다. 짧은 조금이나. 아니야, 짧은 조금이 좋을 때도 많아요. 조금 어려워. 어제 내린 비로 은근히 걱정이 되는 터였다. 야, 이게 그냥 저 뭐했으면 좋겠네. 소금 안고 그놈 갖다 간장 찍어 타먹으면 좋겠네. 없지 쓰고 짱가. 이게 간쟁이가 간을 보야 이제 저 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요. 이제 대리물 이제 간이 센가 안 센가 한번 넣어보면 안다 이거요. 야, 내가 뭐야? 잘 들어갔다고. 모여진 물의 염도를 확인하고 나면 이때부터 간쟁이의 역할이 시작된다. 태안의 자염 생산은 철저한 역할 분담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소금 굽는 가마를 소유한 돛집 주인 돛주가 있다. 한 돛집에는 대략 5개에서 7개에 달하는 통자락이 있고 각각의 통자락은 염환이라 불리는 이들이 소유하고 소금의 생산권을 갖는다. 그리고 끝으로 간통의 물을 운반하고 허드렛 일을 하며 소금을 얻어가는 간쟁이가 있다. 간쟁이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써. 얼마나 대니께 조금 해놓으면은 그걸 간쟁이가 전적 책임을 지고서
굿을 떼게 해야 하거든. 소금을 떼게 저 가마에다 부숴주고서 그 가마를 떼게 만들어주자면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게. 참 말이 그렇지. 16가마 짤 물 다 저올려야 다 저올려야죠. 제 등짐으로 통이다 해서. 간통을 하나 헐면 소금 3가마를 구울 만큼의 함수가 나온다. 한 가마를 구울 때마다 간쟁이는 대략 20번씩 물통을 쥐고 통자락과 돛집을 오가야 한다. 기가 찍어갖고서 조금 짧아야 되는데. 통자락 5개를 책임지는 간쟁이라면 한 조금마다 무려 300번이나 물지개를 전할라야 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몸뚱이 하나로 소금을 얻어가는 간쟁이의 노동은 개도 못 먹을 독한 똥을 눈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실로 혹독한 것이었다. 가마에 불이 붙었다. 고단했던 자연 생산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고생 끝에 만들어낸 짠물이 가마솥에 가득 차면 불 때는 여만이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이윽고 가마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두세 시간의 시간이 흐르면 가마속에서는 조금씩 소금 결정이 만들어진다. 불을 떼는 동안 여만이는 잠시도 불꽃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불 때는 요량에 따라 소금의 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불은 너무 세도 소금이 덜 나오고 너무 덜 괄게 떼도 불이 소금이 덜 나와. 그렇게 적당한 불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불을 잘 떼야 되거든. 그게 기술이야. 한 가마의 소금을 구워내기 위해서는 8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을 떼야만 한다. 때문에 소금 굽기는 종종 밤을 새우며 계속됐다. 다음 조금까지의 시간은 불과 5, 6일. 그동안 평균 15가마의 소금을 생산하려면 밤낮을 가릴 새가 없었다. 에이, 잘 탄다. 참. 일꾼 좋고 나무 좋고 물 좋고 가마 좋고 얼마나 좋까. 밤이 깊어가면서 소금 결정은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자작자작 짠물이 찾아들고 소금 알갱이들이 가마 가득히 덩어리져 쌓인다. 이제는 불을 끄고 걷어내는 일만 남았다. 소금 많이 나왔다. 생각보다 소금이 많다. 뜨거운 김이 확확 올라오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노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돈다. 보름 가까이 계속된 힘들고 지루한 노동. 그 고생 끝에 나온 소금은 그야말로 금값이었다. 이 소금이 얼마나 좋은 소금인지 이 소금이 상인요면 말이야. 우리가 갖다가 팔 적이 하얀색이 있어서 더 좋다고 금을 더 주거든. 소금이 하얗단 말이야. 이래서 금 더 주고 소금빨이 자라서 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이 소금이 귀한 소금이야. 이 소금이.
쉬워. 아니야, 무겁다. 이건 더 많은 게다. 아이, 많아야 좋지. 됐어. 소금 섬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하면 전국 각지에서 소금 상인들이 몰려왔다. 해안 근방의 포구는 소금을 실어 나르는 배들로 가득 찼고 가진 것 없는 갯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다. 여기는 이 간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밤이 물 많이 들어올 때기 배 대고서 저다 가서 두미로 저다 실어서 보냈지. 그리고 우리가 소금 내서 이렇게 저다 주면 강매로 갖고 가더니 그 소금 퍼다 주면 갖고 살았지. 그러나 1907년 국내 최초의 천일염전이 등장한 이후 자염 생산은 위기에 처했다. 손쉽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값싼 천일염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나마 이어오던 명맥도 한국전쟁 전후로 완전히 작출을 감추었고 1000년이 넘는 자염의 역사는 그렇게 잊혀져 갔다. 사라진 자연. 그것은 해안반도만의 기억이 아니었다.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잘 발달된 갯벌을 따라 대규모의 천일염전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도 역시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소금 가마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대당초에는 이 가마에서 소금을 구웠어요. 구워가지고 이 흙을 이렇게 서로 썰어질 해갖고 흙을 갯물을 쳐가지고 그놈을 못해가지고 또 가꾸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솔컵이나 그러나면 서숙대 이런 데 있는 거 그런 걸 갖다 깔아요. 그래갖고 서로 긁어 올려서 딱 모여놔. 그래갖고 거기다 갯물을 퍼떠부으면은 그 짠물이 위로 빠져가지고 거울이 빠지면 그놈을 질러다가 솔까지 불로 떼서 그렇게 소금을 구웠어.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자염 제조법은 태안의 방식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를 이용해 갯벌을 갈아 말리는 작업은 비슷했지만 짠물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섣등이라 불리는 독특한 구조를 이용했다. 네모난 구조물 안에 나무와 솔가지를 걸쳐놓고 소금기가 말라붙은 뻘흙을 덮는다. 그 위에 바닷물을 져다 붓고 나면 해안 노인들이 그러했듯 짠물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다. 1900년 초의 한 자료에서 우리는 섣등과 관련된 일본인들의 기록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라도의 섣등이 일본의 전통 소금 제조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일본 아코시 해양박물관. 이곳에는 일본의 전통 소금 생산 과정이 그대로 재현돼 있다. これが平釜といってだいたい500リッターほどの寒水を入れて4時間余りかけて炊きます。 이곳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해 전통 소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었다. 이들의 소금 생산 역시 시작은 썰애질부터였다. 곱게 간 뻘흙 위에 바닷물을 뿌리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하고 그것으로 짠물을 만드는 것.
약간의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소금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와 비슷했다. 일본의 전통소금 역시 1970년대 일본 정부의 소금 전매 제도 시행 이후 완전히 맥이 끊겼다. 이후 전매 당국이 만든 식용소금은 모두 공장에서 만드는 화학소금인 정제염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994년 소금 전매 제도가 폐지된 후 전통 소금이 새롭게 부활한 것이다. 현재 다시 생산되는 전통 소금은 60여 종이 넘는다. 그간 먹어온 정제염보다도 10배 이상 비싼 가격. 그러나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전통 소금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健康を意識した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塩分のカットされたものとか、あと自然の海水を利用したミネラルが豊富に含んでいるものとかが非常に売れてますし、そういう傾向に変わってきてます。 전통 소금이 부활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현대의 화학 소금에서 느낄 수 없는 전통 소금만의 독특한 맛이었다. 今市販されてる塩よりもこの塩、天然の塩の方がまろやかな味になります。いろんなミネラルが含まれてるということもあって、口の中でこうまろやかさを感じる。後で塩ですけども若干少し甘みを感じるというような塩ですね。 도대체 소금의 맛이란 어떤 것일까? 현재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소금은 천일염을 비롯해서 염도 99% 이상의 화학소금인 정제염까지 값싸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다. 음식에서 가장 필수적인 조미료인 소금.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소금이 있어도 그것의 짠맛 이외에 특별한 맛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자염을 맛보며 성장해온 해안 지역의 노인들에게 그 맛의 차이는 5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자염을 먹다가 태양염을 틈이 먹을 때 굉장히 짜서 저가 했어요. 그런데 이 자염은 확실히 덜 짜거든. 맛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금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우리가 소금을 냈던 거란 말이야. 그 소금하고 이 소금은 될 수 없죠. 어떻게 될 수가 없죠? 그거는 굉장히 곱고 소금이 그건 불때서 이제 구웠기 때문에 맛이 진짜 좋죠. 이 소금으로 김치를 담궈서 드시다가 45년도에서 50년 사이에 이 자염이 이제 명맥이 끊어져서 천일염으로 그 입맛을 바꿀 때 엄청 고생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아무리 김치를 솜 씹는 분이 담아도 써가지고. 노인들의 경험과 기억은 의외의 것이었다. 단지 소금의 맛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김치 공장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금 선택을 엄격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장 맛의 1차적 요인은 소금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을 쓸 경우에는 배추는 좀 천천히 절여지는 현상은 발생되지만 그 배추 자체 아삭아삭한 맛이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정제염을 쓸 경우에는 배추는 빠른 시간에 절여지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배추의 그런 아삭아삭한 맛이 약간 좀 천일염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금의 종류에 따라 맛뿐만 아니라 김치의 여러 가지 특성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자염은 기존의 소금과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걸까? 우리는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도움을 받아 자염의 특성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실험 대상은 한국 식단의 대표 음식인 김치.
천일염, 정제염, 그리고 태안자염으로 각각 김치를 담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실험은 처음부터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제가 물을 씹는 소리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세 개 중에서 이쪽 그 태안염으로 담근 이게 동치미 절인 무인데요. 상당히 아삭아삭하게 느껴졌고, 정제염 같은 경우는 아삭아삭하기보다는 약간 절여져서 풀이 죽으면서 질깃질깃한 그런 그 질감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자염으로 절인 배추의 세포 조직은 그렇지 않은 것과 한눈에 그 차이가 확인될 만큼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생배추의 세포 조직은 육각형의 단단한 모양을 하고 있다. 반면에 정제염으로 절인 배추는 강한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세포 조직이 심하게 변형돼 있었다. 천일염을 쓴 것은 정제염의 경우보다도 변형이 조금 덜했고, 자염으로 절인 것은 생배추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세포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각각의 소금으로 김치를 담고 20일 동안 그 변화의 추이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기계적으로 질감을 측정하는 TPA 실험 결과 시간이 경과해도 자염으로 담근 김치의 아삭아삭함은 다른 것들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발효 과정에서도 역시 자염으로 담근 김치는 독특한 현상을 보였다. 일정 시점에서 젖산균 증식이 거의 정지하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자염 김치의 균은 관찰 기간 내내 꾸준히 그 수가 증가했다. 김치의 맛을 보다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오감으로 맛을 테스트하는 관능 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검사는 김치의 여러 가지 맛과 냄새, 경도 등 모두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진행됐다. 실험 결과 자염으로 담은 김치는 20여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감칠맛과 질감, 발효 상태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특성을 보였다. 둥근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시간이 경과해도 군덕내가 적어 다른 것보다도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맛이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 질감 면에서 아삭아삭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도는 올라갔지만 유산균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김치 숙성 말기에 나타나는 연부 현상과 함께 군덕내 현상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단지 소금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김치의 확연히 다른 특성. 과연 자염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우리는 3가지 소금의 성분을 각각 분석해 그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했다. 분석 결과 자염 성분에서 다른 소금과 차별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아미노산이었다. 정제염, 천일염과는 달리 유독 자염에는 다량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었다. 특별히 이 자염으로 담근 김치에서 구수한 맛이라든지 맛난 맛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런 것들은 김치가 발효되는 동안에도 생성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염 중에 유리 아미노산이 특별히 많았다는 것에 기인이 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아미노산 외에도 자염에는 천일염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칼슘이 들어있다. 이것은 김치의 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칼슘이 김치 속에 들어있는 배추 중에 팩틴질과 결합을 해서 단단하게 조여짐으로 인해서 질감을 아삭아삭하게 해주고
현대의 소금들과 현격하게 다른 성분 차이를 보이는 자염. 과연 자염의 이런 특징들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일까? 강원도 삼척. 동해안은 서해안과 달리 갯벌이 없이 모래와 바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지형적 특성은 소금 생산 방법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었다. 여러 기록을 보면 갯벌이 없고 대신 땔감이 풍부한 동해에서는 복잡한 과정 없이 바닷물을 직접 끓여 소금을 만들어 왔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강원도 삼척시 궁천리, 우리는 여기서 이 마을만의 독특한 소금 생산법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모래 위에다가 이제 황토를 갖다 넣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다가 이제 저기서 간물을 져서 호물을 만들어 이 밭으로 자꾸 물을 이제 든단 말이에요. 들어가지고 또 말육고 또 이제 갈고 또 이제 말육고 자꾸 그래가지고는 이 황토 흙이 소금빛이 나요, 하얘.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실개다 얹어놓고 물 보면 이게 밑에 빠져나오면 그게 간수라. 이곳에서는 바닷가 모래밭을 파고 그 안에 산에서 저온 황토 흙을 가득 채운 다음 그 흙을 이용해 짠물을 만드는 토염이라고 불리는 소금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손쉬운 방법을 놔두고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흙을 이용하려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소금의 맛 때문이었다. 용정에서 또 재림했단 말이에요. 바닷물을 이런 가마에다 갖다가 잔뜩 부어놓고 부를 때가 이거를 제꼬아가지고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런 변도 있어요. 그런 거는 맛이 없고 토렴이 제일 멋이래. 이런 것이 저 정성 같은 데 물으면 알아요. 간맛이 얻은 소금이 간맛이 제일 좋나요. 여기 삼척 토렴이 제일 좋다고요. 이어서 타고 이제 노인은 바닷물을 직접 끓인 것에 비해 서해안의 방식처럼 흙을 이용한 토염이 훨씬 좋은 맛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렇다면 자연 맛의 비밀은 어쩌면 이 흙과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닐까? 자염의 생산 과정에서 썰어지를 해서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해수가 증발하면 제일 먼저 침전이 일어나는 게 칼슘 이온입니다. 칼슘 이온이 탄산칼슘이나 황산칼슘으로 침전되고 그 다음에 증발이 더 진행되면 나트륨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금, 나트륨이 염화 나트륨 형태로 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 침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마그네슘과 칼륨의 이온들인데 그것들은 만일 침전이 된다 해도 공기 중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혹은 갯벌에 있는 수분들을 빨아들여서 조해 현상이라고 그러죠. 다시 또 녹아나가 버립니다. 비밀은 무엇보다도 쉼없이 계속됐던 썰해질에 있었다. 썰해질이 계속될수록 잘게 부서진 흙가루에는 칼슘과 나트륨 등 좋은 성분이 하얗게 달라붙는다. 하지만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쓰고 안 좋은 성분은 그대로 녹아 땅속에 흡수된다. 그리고 남겨진 성분들은 흙가루와 함께 통 안에 채워지고 고스란히 바닷물에 녹아 한 통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 속의 아미노산은 또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갯벌에는 많은 생물이 살기 때문에 갯벌은 많은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자연 생산 과정에서 썰해질을 해서 햇빛을 자꾸 노출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유기물이 광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유기물들이 또 자꾸 산소와 새로운 그 뻘이 산소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되면서 유기물 분자들이 깨져서 작은 유기물로 변하고 그 일부는 아마 아미노산으로도 변할 거고 그래서 그게 아마 자연에 남아있게 되고 수많은 생물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생명의 땅 남금 갯벌. 살아있는 땅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유기물들이 바로 자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맛의 비밀이었다. 살아있는 갯벌과 깨끗한 물, 그리고 고단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소금 자염은 풍요로운 갯벌에서 우리만의 맛을 이끌어낸 옛사람들의 놀라운 지혜였던 것이다. 수백 년 넘게 이 땅에서 자연과 함께 이어져 온 맛의 문화. 이제 그것은 그저 잊혀진 과거의 것으로만 남게 되는 것일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고소하기도 하고 맛도 좀 있고 조미료 맛이 아닌 고기 찍어 먹으니까 뒷맛이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 소금이라도 그게 틀린 점이 거기에 있는. 그러면은 뭐 조미료나 뭐 이런 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후춧가루나 이런 걸 가공을 해서 맺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맛이 지금 그 희한한 맛이 지금. 지금 순간 딱 먹어보니까 옛날 어머니가 우리 늘 해주셨던 그 음식의 맛, 그다음에 그 소금의 맛, 그런 어떤 향수를 느낄까요? 사라진 지 불과 반세기.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편리함을 얻은 대신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놓은 지혜를 잃어버렸다. 남금 갯벌의 노인들이 보여준 오래전 자연 생산의 기억은 그것이 단지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얻어야 할 소중한 삶의 문화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